제가 스포츠 심리학을 대학으로 올라오면서 전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 상담 멘탈 트레이닝은 아직까지도 선진국 멘탈 트레이닝이 발전한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우리보다 한 20, 30년 앞섭니다. 제가 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앞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멘탈이 약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스포츠 심리적 스포츠 과학을 접목을 시켜서 거기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마음의 안정,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흔히 우리는 목표를 많이 설정하죠. 어떤 목표를 설정합니까? 나는 어릴 때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프로 선수가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한 목표 설정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근데 그것만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스포츠 선수의 경우 대학에서 프로로 가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외국, 미국 같은 게 2만 5천 명이, 2,500명이 2,500대 1이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없이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목표 설정은 무엇이냐? 목표 설정. 우리가 그냥 목표, 학교 다닐 때 목표, 오늘의 목표, 주간 목표, 이런 거 세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스포츠상의 목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달성하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것, 개인이 의식적으로 달성하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목표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혼자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도 없이 우리가 나침반 없이 자전거 타고 이정표도 없다고 보죠. 창원에서 인천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 싸움이죠. 나침반이나 지도를 가지고 간다면 예를 들어 이틀에 갈 거리를 2달,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죠. 목표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어떤 목표를 정함으로 해서 최단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필요 없는 건 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 확실한 목표가 있죠. 확실한 목표.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목표는 우리가 주관적인 목표가 있고 객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주관적인 목표. 객관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과정 목표와 결과 목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정 목표는 무엇이냐? 결과 목표는 무엇이냐? 결과 목표. 1등 하겠다. 우승하겠다. 금메달 따겠다. 결과 목표죠. 과정 목표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신의 기량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목표죠. 내가 줄넘기를 100km 하는데 200km를 하겠다. 300km 하겠다. 그런 게 자신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는 프로 선수가 되겠다. 프로 골프 선수가 되겠다. 프로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장기 목표가 있으면 그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필요합니다. 중간 목표는 뭐냐? 내가 지금 중학생이다.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까지를 우리는 중간 목표로 보는 거죠.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지 프로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중학교 때부터 나는 프로 선수 되겠다 막연히 가운데 과정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 목표에서 우리는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가 프로로 많이 가고, 그 다음 내 포지션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갔을 때 프로로 가기에, 아니면 어느 코치가 내 포지션에 실력이 있는 코치가 고등학교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실력, 성적 향상이 있는 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주전을 뛰기 위해서 조금 약하지만 안정된 팀을 갈 거냐, 거기에 대한 중간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밑에는 단기 목표입니다. 당장 내가 중학생이다. 당장 일주일 후에 소년체전이 있다.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체전 이후에 또 어떤 시합이 있다. 그 목표 잡아야 되겠죠. 당장 오늘 내가 저녁에 어떤 운동을 하겠다. 목표 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단기 목표, 중간 목표, 장기 목표가 딱 주기적으로 주기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 우수한 선수들은 1년 전에 1년 계획을 짭니다. 그 짜여진 과정, 그 짜여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존 레머나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2년에 2초를 당기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자신은 매주 0.02초씩 단축시켜서 결국에는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목표 설정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앞에서 제가 자신감과 동기유발, 목표를 달성 확률을 높인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핵심 요소에 집중을 하겠네. 핵심 요소가 뭐냐? 내가 자전거 사이클 선수란 말입니다. 목표는 프로 선수, 경륜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러면 핵심 요소에 집중. 그 과정에서 내가 중학생인데 나중에 프로 경륜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경륜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경륜에 어떤 필요한 경륜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경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500m 달리기 기초 체력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정보가 없다. 그런 목표가 없다면 1500m 달리기 준비 안 할 겁니다. 근데 막상 나 경륜 선수 돼볼까? 한 달 전에 1500 한다? 아니겠죠. 미리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 목표를 설정하는데 왜 자신감이 생기냐? 목표를 설정하는데 왜 자신감이 생기냐?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봤듯이 단기 목표를 세우고 중기 목표를 세우고 장기 목표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단기 목표를 한 단계 목표를 달성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이 자신감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이 쌓여서 나중에는 장기 목표, 큰 목표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실패해도 인내력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목표가 없으면 실패했을 때 나는 능력이 없는갑다라는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내가 전국 소년체전 가서 메달을 못 땄다. 그러면 나는 목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나는 성공하겠다. 자신의 노력에 기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에도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게 동기유발입니다. 운동을 하면 힘듭니다. 힘들 때 우리는 목표가 없고
예, 목표가 없다. 그냥 막 그냥 한다. 마지못해 한다 하면 쉽게 포기하고 예, 좌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어떤 힘든 훈련이라든지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예,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목표 설정은 핵심 요소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고 핵심 요소 그 다음에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실패도 인내력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 유발을 해서 어떤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목표 설정의 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쉬운 목표보다는 약간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도전적인 목표. 도전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내가 줄넘기를 100회 지금 하는 실력인데 한 90개 목표를 잡는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죠. 물론 옆에 다른 사람들은 70개밖에 못합니다. 내가 우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10개를 잡았다. 실패할 수도 있죠.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간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너무 힘든 목표는 또 안 되겠죠.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만약 계단을 3계단, 5계단씩 올라가면 빨리 지치고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라.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각입니다. 자각. 내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냐. 주위에서 나를 볼 때 어느 정도 실력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관적인 능력보다는 객관적인 자신의 능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설정할 때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설정하는 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제3자 아니면 지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목표 설정,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선수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비현실적인 목표, 자신의 능력보다 아예 높거나 아예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목표 설정은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표 설정은 자기 자신, 어떤 노력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포커스. 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어떤 낮은 목표를 세운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고, 주위에 어떤 부모라든지 코치 기대가 너무 높아서 또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운다.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상대의 능력을 반영시킨, 그리고 어떤 게임의 흐름, 양상을 반영시킨 어떤 정보가 반영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단기 목표는 보통 1년, 2년 안에 한 달 안에 어떤 1년, 2년은 장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단기 목표는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했을 때 1, 2년이 장기 목표라고 보면 한 달은 단기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는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번 주 안에 왼손들을 마스터하겠다. 예, 단기 목표가 되겠죠. 장기 목표는 단기 목표를 통해 장기 목표를 추구한다. 아까 말했죠. 단기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을 쌓고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인 목표와 팀 목표가 딱 있습니다. 이때 어느 목표에 중심을 주고 목표를 달성해내느냐. 결론은 개인 목표입니다. 팀 목표도 중요하지만 팀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인 목표가 우선적으로 달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모여서 나중에는 팀워크를 형성했을 때 완벽한 팀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겠죠. 좋아.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느냐. 어떤 사항을 정리하자면 중기 목표 가운데 두고 장기 목표, 단기 목표. 그 다음에 도전적인 목표. 현실적이면서 약간은 도전적인 목표.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데 평가가 가능해야 돼요. 평가가 없으면 우리가 피드백을 받지 못합니다. 평가가 있어야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평가는 일단은 자기 자신이 평가를 하고, 여건이 된다면 주위 환경에서 어떤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게시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지도자와 합의해서 선수 자신이 설정하되 이거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그걸 게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이면서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라. 구체적이면서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라. 어려운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죠. 도전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설정해라. 그 다음에 수행 목표를 설정해라. 수행 목표. 수행 목표는 과정 목표입니다. 과정,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실력에 관계된 목표를 설정해야지, 경기 결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상대 선수가 더 열심히 했을 때는 목표 달성을 못하죠. 그러면 좌절하게 됩니다. 결과 목표는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 목표를 설정을 해라. 나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목표 설정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상대팀 응원단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느새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목표 설정.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최선의 전략.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했으면 혼자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주위에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지도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원책.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게시를 해라. 그 다음에 그걸 평가를 해라. 매일매일 평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잠자리 들기 전 오늘 나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목표 설정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에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참 제가 두서없이 어떻게 보면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과정 목표를 세워서 제가 조금씩 발전하는 어떤 모습을 틀림없이 보여줄 겁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